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양 여군장교 비랑금입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요. 정말 북한의 혹한 추위를 우들우들 떨면서 20도, 30도 이상 가던 그 북한 추위 날씨를 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추위가 20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강추위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추운 날씨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여러분들께 비단금 TV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지금 한창 북한군이 동계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복무할 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북한 여군들이 군복무 생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 저희 부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지금 한창 동계훈련 할 때 정말 다양한 훈련을 하거든요. 뭐 백리행군, 천리행군, 그리고 무장 강행군, 그리고 뭐 진지차지 훈련, 뭐 동계훈련 때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인민무력부에서 제공되는 훈련 제강에 따라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창 훈련 기간에는 포부대들의 훈련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정말 지금 같은 추위에는 총탄을 쥐고 장진을 한다 하게 되면 손가락이 이 손바닥이 총탄에 쭉쭉 들러붙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또 야외 이동 훈련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야산의 모든 진지들이 다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외 이동 훈련도 역시 야산에 있는 그보다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만약시 뭐 일단 유사시에 진지를 옮겨서 야외 시설로 옮겨가야 된다. 그러면 예비 진지나 같거든요. 그 진지에 고사포나 14.5mm 고사 기관총이나 자기들이 그 하고 있는 전문 병정에 대한 무기를 그 진지를 옮겨 가지고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 부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포를 옮기면서 얼음이 다 얼었잖아요. 지금 같을 때는 특히 동계훈련 때는 다 얼어서 빙판길입니다. 그리고 그 산 속으로 나 있는 그 야외 진지 쪽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위 같은 게 부서진 것 같은 그런 쪽으로 길을 닦아가지고 산속에 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돌도 울퉁불퉁하고 길이 평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레막 내리막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야외 진지를 이동하면서 생긴 사건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진지를 옮길 때는 한 개 부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6명에서 분대장이 끌 때 앞에 끌 때를 지고 방향 전환을 잡습니다. 방향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하나둘 하는데 그 14.5mm 고사 기관총의 무게가 여러분 몇 톤일 것 같아요? 2톤, 2톤이 넘습니다. 2톤, 우리나라 말로 2톤이라고 하나요? 1톤, 2톤? 네, 북한에서는 2톤 500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2톤 150kg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신 고사기관총의 무게가 2톤이 넘는 그런 고사기관총을 앞에서 끌 때를 끌고 분대장이 조종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바퀴를 어깨에 들이밀고 막 미는 것도 있고 그게 어떤 때 그러냐면 막 눈길이 지금 빙판이잖아요. 그러면 한 개 중대가 통째로 움직여서 야외 진지에 가서 그 언 땅을 다 꽃갱이와 삽으로 파가지고 야외 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사총을 밀어 넣는 데까지 시간 훈련 판정처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10시에 출발을 했다면 12시까지 임무를 끝내야 됩니다. 고사총을 옮겨가지고 진지를 다 만들어서 거기다 전투준비, 수평 맞추고 하는 데까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추려고 각 소대 분대별로 고사총을 옮기는데 그 옮길 때 앞에서 끄는 분대장이 끌 때를 끌면서 뒤에서는 또 분대원들이 바퀴를 밀고 어깨를 막 들이밉니다. 올레막 같은 경우에는 막 빙판이고 얼음으로 미끄럽다가 고사총이 뒤로 후진했다가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대에서도 사고가 일어난 것이 분대장이 끌 때를 끌다가
끌 때가 앞에서 끄는 것이 끌 때를 이제 방향을 잡느라고 끄는 건데 올리막 올라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올리막 내리막 있잖아요. 내리막에서 끌 때가 앞에 섰기 때문에 그 방향 전환을 이제 탁 꺾으면 제동 장치도 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제 아차 하는 순간에 잘 못해서 총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2톤 150kg이라고 했죠. 2톤이 넘는 고사기관 총이 바퀴가 4개가 달려있단 말이죠. 그 4개 바퀴를 이제 조정을 하면서 가는 앞에서 분대장이 그 바퀴를 타고 발을 지나간 거예요. 발. 그러니까 발뼈가 다 부서졌죠. 그래서 발뼈가 부서지면서 정말 거기서 큰 사고가 났는데 우리 사령부 군의소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6개월을 입원해 있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문제는 뼈가 부서지니까 북한에는 여러분 아무리 군부시설 그리고 사령부 군의소 최고의 군의소라고 해도 의료시설이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뼈가 부서진 것을 정말 하나하나 다 맞추면서 수술할 정도의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퇴원했을 때 보니까 다리를 살짝 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나라 말로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영예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을 입원했다가 퇴원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분대장이었는데 노래를 엄청 잘했거든요. 정말 중대의 깨꼴새라고 부를 만큼 정말 노래를 잘했던 그 분대장이었는데 다리를 훈련하면서 다쳐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포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군이 군에 나갔다가 다리를 다쳤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험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치고 어떻게 사고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장애인 등급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보험 혜택도 벌 수 있고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은 보험도 없고 보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북한에는. 그러니까 그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신체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혜택이라는 것이 영예군인으로 일단은 제대를 하게 되면 영예군인 공장이 배치를 받습니다. 영예군인 공장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대주고 생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영예군인 공장이었는데 그것도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군대에서 사고로 다쳤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애인들을 북한에서는 영예군인으로 이제 그런 혜택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또 영예군인 그 배급도 따로 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식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제 영예군인들만은 배급을 우선으로 주고 이런 혜택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장애인 등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거나 노년기에 들어서서 정말 사람이 평생토록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군에서 이렇게 사고로 다쳐서 장애가 됐다 하게 되면 끝까지 혜택을 주는 이런 거는 북한에는 없습니다. 혜택이란 게 뭐가 있습니까? 연금도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쭉 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혜택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보험 혜택이나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혜택이 또 따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는 선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이런 것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저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영예군인으로 제대한 정말 군복을 입고 짝지발을 이제 양쪽에 끼고 다니면서 보니까 다리 하나가 뭉청 잘려가지고 온 군인들도 있고 근데 그 영예군인인 것도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은요 군복을 입고 다닙니다. 자기가 제대할 때 당시에 입고 제대했던 군복을 입고 짝지발 지고 나는 영예군인이야 하면서 시장을 돌아다니고 막 깡패처럼 있잖아요. 완전히 난동을 부립니다. 그 성격도 완전히 날카로워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놓고 뭘 달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시장에 나가서 폭력을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영예군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명판으로 해서 시장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행패질하고 이런 정도의
막 그런 현상도 봤거든요. 그래서 참 북한 사회를 보게 되면 군에 나가서 지금처럼 저희 부대에서 복무했던 그 분대장처럼 뼈가 부서져서 다리를 절른다 하게 되면 결국 사회에 나가서 용해군인 취급을 받기는 하지만 그 어떤 혜택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군복무를 했다. 근데 뭐 똑같은 조건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18개월 또는 이전에 뭐 3년 뭐 6개월 이렇게 군복무를 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북한은 6년 이상이잖아요. 7년 이상 하전사들이 7년 이상 10년 이상 최고 하전사들이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13년 군복무 하는데 그 기간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엄청난 청춘 시절을 다 바쳐서 군복무를 하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를 위해서 정말 17살 꽃다운 청춘 시절부터 다 바쳐가면서 훈련 도중에 이런 엄청난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나 북한 말로 영예군인이 되었다라고 해도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와 북한에 좀 비교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남과 북의 군복무 차이도 있지만 혜택의 차이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정말 북한의 기나긴 긴 시간 동안 10년 이상 군복무를 하는 그런 제도가 다 없어지고 남북이 정말 자유롭게 서로가 평화롭게 군복무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그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북한 여군들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서 비단금TV와 함께 웃으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